안녕하세요. YJ 멘토링입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오픽 AL 후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어 오픽 AL 후기를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 외국어 공부 꿀팁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뒤늦게 30대 중반에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고 졸업해서 지금은 프리랜서 스페인어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스페인어 수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1대1 스페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학원 입학 전에는 삼성물산 상사 부문에서 5년 정도 해외 영업을 했고요. 학부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취준생분들일 텐데요. 저도 10년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공부와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튜터로서 그리고 외국어 공부 멘토링 채널의 멘토로서 제2외국어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체험해보고자 스페인어에 이어서 일본어 오픽에도 응시해봤고요. 지금 그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어 오픽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스페인어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교재를 참고하거나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어에는 SJPT라는 회화 시험이 있어서 오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본어 오픽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소수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어떤 언어든지 오픽 AL 후기라고 하면 그 언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됐는지, 해외파인지, 대학 전공인지, 오픽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뭘로 공부했는지 정도를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먼저 간단 명료하게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퇴사하고 나서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통번역을 전공했어요. 일본어 공부는 퇴사 직후인 30대 중반에 시작했고 퇴사 기념으로 3개월간 일본에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귀국 직후에 JLPT N2를 보고 턱걸이로 합격했는데 아무래도 한자 베이스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은 통대 생활에 집중하느라고 일본어에서 조금 멀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취미로 진격의 거인이나 귀멸의 칼날 같은 애니를 보면서 아주 기초적인 감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통대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어져서 JLPT N1 교재를 사서 2달 정도 독학을 하고 작년 겨울에 N1을 응시해봤는데 불합격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는데 N2를 쉽게 따서 그런지 N1을 너무 만만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JLPT를 보고 나서 휴가 겸 여행으로 오키나와에도 가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총 4개월의 일본 생활을 한 제가 국내파인지 해외파인지는 여러분들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는 약간의 독학이랑 주 3회 20분 전화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전화 일본어 수업이 AL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픽 준비는 스페인어 오픽을 보고 나서 2주일 조금 넘게 하루에 3-4시간 정도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는 영어나 스페인어에 비해서 공부한 기간도 짧고 AL을 연달아 받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을 느껴서 조금 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공부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 오픽 준비 때 참고했던 영어 자료를 그대로 재활용했는데요. 자료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한 점이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바로 일본어 오픽이 실제로 필요한지, 쓸모 있는지, 그리고 일본어 오픽을 왜 받는지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지 아닌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사실 저는 스페인어의 경우는 또 다르게 일본어 전문가도 아니고 일본어 시험들에 대해서도 잘은 몰라서 답변 드리기에도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왜 굳이 일본어 오픽에 응시했을까요? 제 경우는 이 YJ 멘토링 채널을 운영하려면 일본어를 모르시는 대중분들도 쉽게 제 실력을 알아볼 수 있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검증 자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인데요. 회화에 있어서는 오픽 AL 등급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JLPT를 중시하기 때문에 올 12월에 다시 N1에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JLPT N1에 불합격한 사람이 오픽 AL을 받았으니까 JLPT N1이 더 어렵다거나 N1인 사람은 바로 오픽 AL을 받을 수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쉽게 영어로 비유해보면요. 이건 토익에서 895점을 받은 사람이 오픽 AL을 받은 경우를 보고서 토익 900점대를 받는 게 오픽 AL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시겠지만 두 시험은 평가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사람한테는 N1이 더 쉽고 저처럼 AL이 더 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전화 일본어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의 사례를 들어봐도 JLPT N1이 반드시 좋은 말하기 실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일본어 오픽 A를 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전화 일본어 수업과 일본어 표현 사전 낭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화 외국어를 통한 회화 연습과 표현 사전 교재, 낭독을 통한 전반적 실력 개선은 나중에 제가 만들 주요 영상들의 테마들이에요. 저는 같은 방식으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모두 공부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오픽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픽이라는 시험이 발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구두로 대응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성비 좋게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전화 외국어 수업 방식과 표현사전 교재의 낭독이에요. 일본어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서비스 업체와 좋은 선생님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표현사전 교재의 경우에는 AL이 목표이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앤 이메일 표현사전이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제가 직접 완독하고 독학 교재로 반복해서 활용하고 있는 책이니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낭독 학습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제2외국어에서 IH 미만 등급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H 이상이 목표가 아니시라면 굳이 일본어 오픽이나 전화 일본어 수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급 미만의 실력일 경우에는 전화 외국어 수업을 반대하는 편인데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분들에게는 전화 외국어 수업만큼 효율적인 방식도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업체에 따라서 보통 일반 전화, 줌 화상 또는 줌 음성으로 수업하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져야겠지만 오픽 시험 점수가 목적이라면 일반 전화나 줌 사용 시에는 무조건 카메라를 끄고 음성으로만 수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오픽과 같은 환경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늘 하는 그대로 말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빈도는 주 3회,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추천드려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데 주 3회가 넘어가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화제가 고갈되는 느낌이 들고 15분 수업은 대화를 중간에 끊는 느낌, 30분 이상 수업은 수업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효과도 20분 수업과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픽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라면 반드시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 혹은 사회 현상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께 요구하세요. 전화 외국어는 1대1 방식이기 때문에 꼭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고 선생님들은 그에 맞춰줄 의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도입이 굉장히 길었네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일본어 오픽 응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2외국어로 오픽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영어 응시자들과 같은 시험장에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신경 쓸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시험 끝나게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유형의 경우에는 영어 오픽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니까 언어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비해서 다른 외국어가 점수가 더 후하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 경험만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스페인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답변한 내용이랑 수준이 영어 때랑 엇비슷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립기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도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스페인어에서는 날씨를 묻는 질문에서 음성이 너무 AI처럼 딱딱하게 들려서 걱정스러웠는데 물론 뒷부분은 다행히 자연스럽게 들렸고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그건 아니고 마지막 16번 문제에서만 AI가 아닌 실제 여성이 녹음한 것 같은 목소리로 바뀌면서 더 빠른 속도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도 중급 이상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였고 발음도 명확하고 무엇보다도 2번 들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난이도를 5, 5로 설정했었는데 나름 상급 단계라서 적용된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35분 정도 녹음했고 레벨은 5로 시작해서 변경 없이 그냥 5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2번씩 들었고 스킵은 하지 않았어요. 스페인어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레벨 5, 5로도 AL을 받을 수 있고 문제를 2번씩 들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스페인어의 경우랑 똑같이 영어 오픽에서 주어지는 질문 내용에서 언어만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영어 오픽 교재나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영어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언어로도 응시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서 3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연달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언어가 달라도 시스템이랑 유형이 동일하고 본인 서베이에 기반해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 오픽 때 준비한 내용과 그 감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심지어 일부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 오픽을 준비할 때 참고했던 자료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재활용했고 AL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본 영어 오픽 AL 후기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영어 오픽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참고한 자료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무료로 올라오는 강사님들의 오픽 기출 유형 특강 PDF였습니다. 영어 오픽과 유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재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자료를 일본어 버전으로 전환해서 활용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먼저 해당 PDF 자료를 구글 문서의 음성 입력으로 텍스트화시키고 그 결과를 챗GPT를 활용해서 일본어로 전환해서 낭독 연습에 활용하고 그 일본어 텍스트를 클립챔프라고 하는 동영상 제작 툴에 있는 AI 음성 기능으로 음성으로 전환시켜서 리스닝이나 쉐도잉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저는 영어 오픽을 준비할 때 스페인어와 일본어 오픽도 연달아서 응시할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낭독 연습을 할 때 동시에 구글 음성 타이핑 기능으로 PDF의 모범 답안을 모두 미리 텍스트화 시켜놨어요. 텍스트화 작업은 간단해요. 먼저 구글 문서에 들어가서 새 문서 시작, 내용 없음을 선택한 다음에 도구 탭에 있는 음성 입력을 클릭하면 마이크 모양의 창이 뜨는데요.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크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때부터 말하는 영어 음성은 자동적으로 영어로 타이핑이 돼요. 물론 마이크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발화를 모두 끝내고 다시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다시 검정색으로 바뀌고 음성 입력도 중지됩니다. 대소문자와 콤마, 마침표까지 입력되지는 않기 때문에 음성 입력이 끝나면 발음 인식 문제로 인한 오타 수정을 포함해서 간단히 손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모든 음성 입력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해당 텍스트를 챗GPT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일본어로 전환해서 일본어 공부에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번역 결과물을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고 써먹을 만한 부분만 골라서 입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챗GPT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서 아웃풋 언어를 일본어로 바꾸고 아래의 영어 스크립트를 일본어 버전으로 번역해줘 라고 타이핑하고 나서 바로 밑에 아까 텍스트화 시킨 영어 스크립트를 붙여넣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 결과물을 따로 워드 파일에 붙여넣고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나중에 낭독이나 쉐도잉 하실 때 대본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닝이나 쉐도잉에 활용하기 위해서 번역물을 비교적 자연스러운 AI 음성으로 전환할 거예요. 여기서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클립챔프라는 플랫폼에 포함된 무료 AI 음성 변환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먼저 클립챔프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새 동영상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기능 중 두 번째에 있는 녹화 및 제작을 선택하고 텍스트 음성 변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창이 하나 열리는데 먼저 아래쪽에 음성화시킬 텍스트를 붙여넣고 언어를 설정한 후 목소리와 속도 등을 선택해서 미리 듣기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일본어라도 다양한 목소리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쉐도잉 용도로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성별의 목소리 중 목소리 톤이 비슷한 옵션으로 선택하고 낭독하기 편안한 속도로 조절한 다음에 미디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작업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메인 작업창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전환이 됩니다. 우리는 음성 데이터라서 화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품질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클립챔프로 작업할 때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전환하면 미리 듣기에서 버벅거리고 작업도 끊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10분 정도의 길이로 끊어서 전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전환해도 메인 작업창에 결과물을 차례로 이어붙여서 한 번에 내보내게 하시면 한 개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자료를 재가공하면 언제든지 독해, 낭독, 듣기, 쉐도잉 연습을 할 수 있는 일본어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모르는 단어는 텍스트 완성 후에 바로바로 문단별로 밑에 정리하면 되겠죠? 단어 정리나 히라가나 표기도 챗GPT를 활용해서 표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보세요. 저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어 덕후들은 머릿속에 이런 꿀팁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공부하는 학습 방식과 자료는 각자의 실력과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해요.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공부 방식은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재료는 세상에 넘쳐나거든요. 여기서 깨알같이 홍보 하나 하자면
개인의 상황과 실력에 맞는 효율적인 공부법, 그리고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메일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일본어 오픽 관련 멘토링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블로그에도 오셔서 외국어 공부와 관련된 다른 유익한 포스팅도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